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어제 감동이었죠. 전봉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투쟁단,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을 넘어오는 이게 어게인 사실 2016이에요. 민중총궐기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전농에서 그 당시에도 트랙터를 몰고 왔다가 딱 제 기억에 8년 전에도 일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남태랑 거기 고개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못 가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도 현장에 출동을 해갖고 그때 밤새 찍고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제는 진짜 너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었죠. 지금 8년 전의 일이 제대로 됐는데 지금 이거를 자꾸 뭐 양곡법 거부가 돼서 그렇다 일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또 수구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때 이미 지포의 신고가 다 돼 있었고요. 이 전봉준 투쟁단은요 명분이 뭐였냐면 윤석열을 본인들이 체포하겠다고 한 거예요. 양곡법 거부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관저 앞으로 진격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집회 신고도 다 완료가 돼 있던 것이고요. 경찰이 오히려 집회 신고가 된 어떤 장소에 이동을 막은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을 막은 이유가 교통 불편이에요. 이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 21일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전봉준 투쟁단의 어떤 이 행진은요 16일 경남과 전남에서 시작됐어요. 경남과 전남에서 시작돼 갖고 이렇게 합세해 갖고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전남 경남 그쪽을 지나갈 때는 아무 교통 체증이나 불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에 이르러서 이유 없이 극심한 교통에 불편이 된다. 이 이유로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양곡법 통과라 그래서 이분들이 트랙터를 몰고 뭐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딱 명쾌합니다. 내란죄 피해자인 윤석열을 직접 체포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까지 진격하겠다는 게 전농의 입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을 직접 체포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무슨 양곡법을 뭐 거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니야. 지금 내란 수계 우리가 직접 체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투쟁단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직접 체포하겠다 그랬냐면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이 여러분들 옆에 지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12조에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봉준 투쟁단이 볼 때는 윤석열은 현장범이잖아요. 현행범이잖아요. 그쵸? 누구든지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내란죄 피의자고 현행범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을 직접 체포하겠다. 경찰이 체포하지 않고 검찰이 체포하지 않고 공수처도 체포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을 직접 체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한남동 관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윤석열은 내란범, 현행범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윤석열은 내란범이자 현행범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즉각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은 이 시간에도 내란죄 현행범이 아직도 국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대통령 행사를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농민과 시민은 국가법으로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러 이동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12조에 현행범은 누구라도 즉각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농민과 시민은 국가법으로서 국가가 법으로서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조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프레임으로 양곡법 거부권에 반대를 해서 농민들이 분노를 했다. 이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체포하기에 나선 게 바로 정봉준 투쟁단이다. 이 조중동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십시오. 근데 경찰은 이 정봉준 투쟁단을 막아선 이유가 뭐냐? 교통불편이었어요. 교통불편.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경찰은 내란에 동조하느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체포 안 하니까 농민들이 나서서 트랙터 몰고 가고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경찰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죠. 왜 집회 신고 내고 정당한 시민들의 이동을 막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교통 불편 때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트랙터를 몰고 왔던 이 농민들이 외로울 뻔했는데 이 광화문에서 있던 우리 20대, 30대, 10대 이 응원봉, 탄핵 응원봉 부대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거의 1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이면서 결국은 탄핵 응원봉이 차벽을 무너뜨렸다라는 저는 논평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태령 대첩, 정봉준 투쟁단, 탄핵 응원봉이 차벽을 무너뜨렸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그 2022년에 페루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여러분들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불과 2년 전에 진짜로. 페루의 대통령 카스티오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죠. 2년 전에 페루에서 카스티오가 국회에서 계속 탄핵을 3번째 시도하니까 국회를 해산을 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페루의 국회가 카스티오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페루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국회가 카스티오를 바로 탄핵을 하니까 페루의 경찰이 카스티오를 바로 체포합니다. 바로 체포했어요.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자마자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건 현행범이다 그래갖고 경찰이 바로 체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사실 지금 전체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이에요. 내란죄 현행범은 경찰이 아니래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형사법에 누구라도 즉각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경찰이 체포 안 하니까 시민들이 나선 거 아닙니까? 응? 지금 전체가 지금 오히려 윤석열 체포하러 가는 정봉준 투쟁단과 시민들을 막고 어쨌든 이런 작은 승리의 기쁨들이 여러분들 모여갖고 저는 어제 남태령 대첩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연대의 힘이다. 그 외롭게 트랙터를 몰고 돌아갈 뻔했던 그 시민들이 결국은 농민들이 시민들의 합류에 의해서 외롭지 않았고 밤새 쏟아지는 응원과 후원 물품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그분들이 33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고 결국은 그 칼바람이 나는 추위에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겨내주면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연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잠도 못 자고 무박 2일의 연대의 힘이었는데 이런 작은 승리들이 합쳐져서 연대가 점점 커지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찰에 막아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는 게 뭐냐면 교통의 불편이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경찰 너희들은 사람도 아닌 게 탱크와 장갑차는 지나가게 하고 탱크랑 장갑차가 어떻게 서울 도심 여의도 앞에까지 왔어? 경찰이 막았어야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경찰은 느닷없이 서울 도심에 장갑차가 등장하고 국회를 향해서 여러가지 군용 차량들이 지나가면 당연히 경찰이 막았어야지. 경찰이 그런 것도 막지 않아놓고 시민 농문 트랙터 막아놓고 정말 민중의 경찰이면 민중의 지팡이면 군대가 장갑차를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하면 버스로 2중 3중을 막아서라도 국민을 보호해야죠. 말 같지도 않은 교통의 불편? 탱크 장갑차 군용차들이 지나가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경찰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제 남태령 대첩의 일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요, 결국 1만여 명의 그 시민들이 같이 모이면서 이 남태령 대첩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안위 의원님들이 경찰과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계속 막으면 장기화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의 불편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트랙터 통과시켜라. 민주당이 나선 거예요. 민주당 행안위 의원님들이 트랙터 10대라도 통과시켜갖고 이분들도 1박 2일 동안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트랙터 10대가 통과돼서 한남동 관저 앞에까지 가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라고 외치는 것까지 민주당이 중간에 어떤 협상을 해갖고 차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전봉준 투쟁단이 한남동 관저까지 앞에 가갖고 윤석열 현행범 즉각 체포를 외치고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진짜 오늘 오후까지 외치면서 이게 이어졌는데 6시 40분 한강진역을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모습들, 오늘 오후 6시였어요. 그 트랙터보다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해갖고 어떤 응원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이었다라는 사람들이 많고, 이 말이 저는 좀 감동해서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들 이길 것입니다. 지금 적폐들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은 승리의 기쁨, 결국은 윤석열은 구속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길 것입니다. 어제 구호는 대체로 경찰 차 빼라.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집회 신고에 정상적인 행진인데 이유가 교통 불편이라는 걸로 막아섰던 경찰인데 우리 시민들이 차 빼라는 목소리가 어제 어떤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어 죽는 줄 알았다. 혼자였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러지만 함께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한남동 관저까지 가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 남태령 대첩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결국은 차벽을 탄핵 응원봉으로 뚫었다. 경찰과 32시간 대치 끝에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합류를 하면서 응원을 행렬이 늘어났고 SNS에서도 한몫했죠. 경찰들 지금 차 빼라, 남태령 난리 났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나서서 경찰과 협상 끝에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의 일반폰의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통신영장이 발부받아갖고 첫 강제수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의미,
통신영장을 발부받아갖고, 물론 비화폰이 아니라 일반폰이지만 윤석열은 일반폰을 더 많이 씁니다. 윤석열은 일반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전화기에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길 바랍니다. 대통령이란다. 윤석열이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정적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다 끌어내라, 문을 부시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돼 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을 사상 첫 조사를 하는 건데, 현재 우선권은 공수처에 있죠. 우선권은 공수처에 있고, 현재 여러분들 공수처가 25일 있죠. 성탄절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했어요. 지금 공수처가 성탄절인 25일날 오전 10시에 어디로 출석하라 그랬냐면, 이것들이 또 뭐 경호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변명을 지을까봐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와라. 왜 25일로 잡았냐면, 25일날 빨간 글씨이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상 이유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이날 거의 뭐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포영장 청구가 바로 들어갈 것인지, 그게 좀 관건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공수처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는 경찰도 안 믿어요. 검찰은 더 안 믿고요. 공수처도 안 믿습니다. 사실 지금 왜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빨리 한덕수가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발의를 해서 지금 모든 수사를 특검으로 넘겨야 돼요. 뭐 서로 이제 와서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들어봤더니요, 이놈들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을 쉽게 공수처에 넘겨줄 놈들이 아닌데 왜 넘겨줬을까 봤더니, 결국은 지네가 그 내란 사건밖에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란 사건밖에 수사를 못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밖에 수사를 못 하잖아요. 검찰은. 그쵸? 검찰은 직권남용에 관한 수사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죄는요, 아직 윤석열은 탄핵소추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소환할 수는 없어요. 그쵸? 지금 윤석열을 즉각 체포할 수 있거나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내란죄나 외환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들이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을 소환 통보한다는 거는 지네가 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넘기고, 그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수사를 하는 공조본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찰이 노리는 카드는 뭐냐면, 결국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지네가 수사 다 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사인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공수처 경찰 그래 열심히 해라. 결국은 기소할 때 니네 자료 다 우리한테 보내야지 우리가 기소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가 한 발 물러나는 척하지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뭐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얘네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 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놈들이 하는 짓이. 그래갖고 나중에 윤석열 이제 끝났다 싶으면 그때 물어뜯어갖고 검찰이 기소했다, 구형했다, 이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검찰이 윤석열 단죄했다. 특검으로 빨리 넘겨야 돼요.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외신들이 막 보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번 윤석열 계엄령 그리고 내란 친위 쿠데타에 가장 분노한 건 미국이래요. 미국이래요.
왜 그러냐면 허건날 한미일 동맹 굳건하다 막 외치더니 뒤에서 계엄령 선포해갖고 미국을 가장 열받게 한 게 지금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도 미국 국무부나 어떤 그 대변인들의 발언이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게, 앞에서는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 굳건하다 막 그랬더니 미국이 우리는 대통령과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과의 동맹이 아니에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과의 동맹이에요. 이래 버리잖아. 지금 배신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대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내란 수사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뭐 공조본도 하고 뭐 공수처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딱 들어보면 저것들이 방어 논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걸 얘기해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조본은요, 선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체포를 하려 그랬냐가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죄의 특성상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윤석열이잖아요. 모두가 지금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나 일부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예요. 국헌, 국가의 헌법을 가장 문란하게 한 자인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힘당이나 지금 탄핵 반대,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래도요, 우리가 나중에 정권 잡거나 그러면요, 얘네들 큰 중죄예요. 국가보안법보다 내란죄가 훨씬 무서운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윤석열은 내란 수괴죠. 내란죄는, 이 내란 사범은 어떻게 나누냐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 그 다음에 김용현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이런 애들 있죠. 정보사령관, 이런 애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세 개로 나눠요. 내란 수괴 우두머리 한 명, 그 다음에 얘가 시켜갖고 그대로 실행한 놈들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단순 관여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거기에 부하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 관여자가 부하 수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내란죄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수도 똑같이 적용돼요. 윤석열은 여러분들 내란 미수가 아닙니다. 내란을 분명히 시도를 했고 그 내란을 미수가 아니라 실패해요. 지금 윤석열의 논리가 우리는 내란 미수다, 하려다가 말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폭동을 일으켰고 그 폭동이 진압된 거예요, 국민들에 의해서. 미수랑 실패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미수는 하려다가 그친 거고, 이거는 분명히 내란을 실행을 했던 겁니다. 이건 실패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이나 변호인 석동현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거나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헌법을 파기한 거잖아요. 국회를 장악하고, 이건 눈으로 다 봐서 이거는 빼박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사실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에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위법을 했죠. 그런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유일하게 전쟁 중에도 국회는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납치하라 그랬고, 이재명 당대표를 체포하라 그랬고,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라 그랬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라고. 이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할 것 없이 지금 내란죄의 정치인 선관위 체포조를 운영했냐 안 했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체포를 지시했고, 오히려
곽종근인가요? 특전사령관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회에 그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전부 끌어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특전사령관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 이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거.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란 실패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놓고 이제 구금 시설까지 만들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군과 경찰 지휘부 다 그렇게 지휘를 하고 있어요. 다 진술하고 있어요. 응? 다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게 가장 큰 핵심일 거예요. 국헌을 문란을 시켰냐, 이게 내란죄의 어떤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은 저는 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내란죄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란죄 하잖아. 외환죄는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환죄는 드러나고 있는 게 명백하잖아요. 북한을 자극해갖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 국민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게 다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란죄보다 심각한 게 외환죄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둘 다 받는 거예요. 내란죄보다 더 치명적인 데가 외환죄예요. 진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전쟁에 빠뜨리고 북한을 비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게 지금 여러분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4월 총선 이후, 이번에 총선 대패하자 얘네들이 북한의 전단지를 4배 이상을 보냈대요. 북한의 탈북단체를 이용해서 전단지를 4배 이상 날리고 거기에 대북 확성기를 계속 틀고, 뭐예요? 국지전 유도한 거 아니에요? 국지전을 유도했고, 이게 외환유치죄래요. 이 외환유치죄는 더 커서 특검에서는 내란죄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윤석열은 외환죄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4배의 전단지를 날리고 드론을 날리고 계속 우리가 그냥 오죽하면 너 전쟁할 거지. 이거는 전쟁을 우리가 봐도 유도하는데 전쟁 안 난 게 신기합니다. 안 그래요? 전쟁 안 난 게 더 신기해요. 얘는 사형이에요. 전쟁 안 난 게 신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좀 생각해볼 문제. 어떤 걸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누가 봐도 시대 최고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냥 윤석열이가 미친놈이라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들. 저는 어떤 다른 관점으로 보냐면,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렇죠? 우리가 경계를 허술하게 했던 대한민국 일베들과 극우들이 세력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극우 세력들이 너무 위험하게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게 정치권까지, 윤석열이 부정선거론까지 정신을 지배하게끔 만들고,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민주진보가 이번에 각성해야 될 게 가장 뭐냐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 극우도 아닙니다. 이건 극우들도 아니고 반민족 세력들,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극우로 포장해갖고 우리 사회에 위험하게 너무너무 팽배하고 커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관이나 사회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란까지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뭐 주술의 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주술의 힘, 그 다음에 뭐 윤석열이가 뭐 독재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주변에 뉴라이트라는 극우의 정치 이념을 만든 인간들과 이런 대한민국 반준동 세력들, 국가 반준동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너무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들을 너무 방치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역죄 또는 반국가 세력들, 진짜 반국가 세력들이거든요. 이들이 진짜 반국가 세력들인데 우리가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사회 곳곳에 경제, 정치, 경제, 사회, 경제와 또 돈의 힘을 얻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반국가 세력들, 진짜 반국가 세력들과 반사회적 인간들이 극우로 포장돼서 너무 위험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 국가기관을 장악을 하고 사회, 문화, 경제 곳곳에 퍼지면서 오늘날의 윤석열이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 그리고 외환 사태를 획책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이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 대개혁을 이룰 것이냐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자들이 고립되고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뉴라이트라고 부를 필요 없고 신친일파들이 새로운 학문을 곁들여 갖고 본인들이 국가를 애국한다는 이런 잘못된,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뉴라이트나 극우 세력, 이 반국가 세력들, 이 반사회적인 이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절대 좌시하지 말고 무시하면 된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무시하니까 점점점 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토와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도 우리 시민사회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얘네들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랬던 시도까지 했던 일이고, 왜? 제가 그랬잖아요.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핵심 브레인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제가 미국의 뭐 KK단이나 뭐 유럽의 네오차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그거를 비교하면 안 돼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KK단이나 적어도 얘네들은요 지네 나라 국익을 위해서 얘기해요. 타 민족을 배척을 하고. 대한민국의 극우라고 하는 새끼들은 일본을 찬양하고 미국의 바짓가랭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들을 죽이는 반국가 세력들이에요. 절대 해외의 극우들과 우리나라의 극우를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돼요. 해외의 극우들은 적어도 민족주의적인 시각은 있어요. 자기네들 국가가 우선주의가 돼야 되고 타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배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우들이 대부분 극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우파,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극우는 민족주의적이나 국가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새끼들이 무슨 극우예요. 그러니까 해외의 극우들과 우리나라의 극우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국힘당한테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거예요. 국힘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반민족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없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는 보수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보수라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족의 어떤 민족을 더 우선시하고 타민족에 비해서 자기의 민족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극우라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늘 일본이 우리 일본 천황폐하를 모시고 그 천황폐하의 황국식민으로 살아야 되는 게 조선 민중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지켜주는 동맹국가이라서 미국에는 바짓가는 이런 극우가 어디 있어요? 민주당이 보수죠, 민주당이. 해외의 어떤 극우 세력과 우리나라의 극우는 국힘당이나 우리나라의 극우라고 얘기하는 그냥 반민족 정당이에요. 반민족 세력, 반국가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 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부의 각종 고위직에 올라간 게 아니다. 극우 세력들이 너무, 이 반민족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 위험하게 팽창했고 단기간에 국가기관을 전부 장악하고 결국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랬던 사건이다. 이것도 다 극우 뉴라이트 반민족 반국가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핵심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냥 쭉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예, 지금 제가 계속 선제 탄핵해야 된다. 제가 한덕수 계속 선제 탄핵해야 된다. 계속 떠들었죠. 왜 그러면 탄핵안을 민주당이 상정을 하면 발의를 하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짜를 24일로 뭐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가 있어요.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어제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상설특검을 빨리 국회에다가 의뢰를 해라. 그래야지 상설특검을 찍어서 주는 거. 상설특검 의뢰를 빨리 해라.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을 해라.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빨리 받아라. 요 세 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근데 한덕수에게 탄핵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할 거 분명합니다. 왜 안 할 게 분명하냐면 민주당은 더 빠르게 액션을 해야 돼요. 응?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한덕수가 지금 결정이 어렵다. 24일까지 결정이 어렵다. 이 대답 자체가 글로 쳐먹은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지금 윤석열 누가 봐도 계엄령 잘못됐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반대했다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결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님께 이거는 제가 고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있냐면, 제가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을 좀 했는데, 국정협의체라는 걸 계속 얘기하죠. 오늘 제가 뉴스를 계속 보다가 민주당 이거 또 헛다리 짚었다, 하나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정협의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끼리 하자. 그쵸? 봤죠? 원내대표단까지 하자. 민주당은 당대표까지 포함시키자. 이거 갖고 지금 싸웠죠. 오늘 뉴스 찾아보면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국정협의체에서 국힘당은 원내대표급으로 하자. 민주당은 당대표도 참여해야 된다. 이거 갖고 아마 싸웠죠. 그 내용이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보세요. 여야 이재명 놓고 국정협의체 신경전, 참여 주체 둘러싸고 수싸움,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급 제안, 민주당은 양당 대표 참여해야.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뭘 잘못한 거냐면 국힘당은 국정협의체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내란 수계 공동정범 새끼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얘네들이 왜 국정협의체에 참여를 합니까? 국힘당을 배제한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야죠. 왜 민주당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갖고 원내대표냐 당대표냐 이거 갖고 왜 싸우냐고. 민주당은 쟤네 국정협의체 제안을 하더라도 국힘당은 국정협의체에 아니 심지어 여러분 쿠데타 세력들이 다시 자기네들이 국정을 협의해서 이끌어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안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새끼 갖고 진압당한 새끼들이 처벌을 받아야지. 지네가 무슨 국정을 운영합니까? 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야. 이거 민주당이 원내대표 뭐 당대표까지 포함시키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시민사회와 그쵸? 각계 어떤 공조로 해갖고 국회가 일으켜갖고 한덕수를 날리고 어? 비상시국회의를 비상시국 연석회의를 만들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죠. 어? 어떻게 내란 스케이의 공동정범들이 다시 국정을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응?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이거는 저들 프레임이다. 쟤네들을 참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셔라. 국힘당은 국정에 관해서는 손을 떼야지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정당이지, 국힘당이 무슨 국정에 참여를 해갖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 지적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칫하면 속아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그쵸? 원내대표만 참여시키자라고 하면 권선동이가 야 그러면 야 당대표를 왜 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도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하면 찬성을 하게 되는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국힘당은 내란 쿠데타를 옹호하는 정당이라서 그 어떤 권력이나 국정 운영을 맡겨서는 안 돼. 처벌받아야 될 놈들이야. 그거를 먼저 지적해야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국힘당이 무슨 자격으로 지네가 계엄령 해제했어요? 계엄령 해제할 때 도망갔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지네가 국정을 이제 와서 좌지우지하고 연병들하고 앉아있네. 저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저 떠드는 것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국회의원 새끼들의 국힘당 새끼들이 얼마나 비겁하냐. 면책특권을 삼아서 국회에서만 떠드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내란 잘못됐다라고 계엄령 잘못됐다라고 떠들고, 국회 안에서만 나국상이랑 권난동 이런 애들 여러분들 국회 안에서만 계속 계엄이 뭐 떠드는 거예요. 면책특권 이용해갖고 밖에 나가면 쪽도 못 써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우리가 이거는 절대 우리는 항의합시다. 무슨 국정협의를 국힘당과 하냐? 이 말이 되냐? 지금 윤석열은 사실상 좀 있으면 체포가 되고 즉시 체포하고 윤석열 정부는 끝났는데 무슨 그런 내란 반란 수계의 공범들과 국정을 운영하냐? 이건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만들면 시민사회, 제야, 각계를 모두가 포함시켜갖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경고를 했는데 이게 산 넘어 3인입니다. 솔직하게 현실을 얘기해 줄게요. 지금
이놈들은 다 공범이죠.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무위원들 다 공범이죠. 한덕수를 날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얘가 오죠.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오죠.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예요. 최상목을 날리면 이주호가 오죠. 이 새끼는 더한 새끼예요. 민주당의 딜레마가 그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버티다가 다 탄핵당해서 역풍맞게 한다가 이놈들의 작전이래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이 한덕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한덕수는 그래도 대화가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덕수 날리면 최상목이거든요. 최상목 날리면 뉴라이트 이주호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가관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민주당 다 날려라 그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더니 국정협의체를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야 된다. 응? 그렇잖아. 뭐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 정부는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저런 짓거리를 했는데 저 새끼들에게 무슨 국정 운영을 맡깁니까? 탄핵은 역풍은 없어요. 뭐 지금 뭐 내년 추경도 있고 뭐 지금 뭐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 그럼 빨리 물러나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받아치자고.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날렸더니 뭐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 돼갖고 지금 부처가 돌아가지 않는다? 윤석열 빨리 그러면 즉각 체포하고 윤석열 빨리 즉각 사퇴해라. 그쵸? 윤석열 즉각 체포하고 윤석열 즉각 사퇴해라. 그래서 빨리 이 국정 공백을 메워야 된다. 응?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날리고,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죠.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이렇게 순서잖아요.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권난동이가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민주당이 자꾸 지금 국힘당과 뭐 협의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장관 임명도 민주당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빈 얘네들이잖아요. 박성재, 김용현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민주당이 다 추천해갖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응? 그래서 저 빈자리를 계속 메운 다음에 이거를 한덕수에게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 이후에 한덕수를 뭐 날리고 국무총리를 뭐 응? 지금 대통령이 거리가 상태가 갖고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 뭐 제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권선동이나 이런 애들도 빨리 장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장관의 추천이나 임명을 민주당이 해야 돼요. 지금 얘네들은 협치의 대상이 처벌의 대상이에요. 얘네들 봐요. 박선재, 얘는 분명히 내란 혐의자들이죠. 구속됐지요. 국방부 장관. 행안장 고발됐죠. 한덕수 고발됐죠. 얘 지금 조사받았죠. 이런 상태예요. 지금 민주당도 지금 딜레마가 있어요. 응? 빨리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게끔 해야 되고, 한덕수를 어떻게든지 감아야 되는데, 응? 이 권난동이 이런 애들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지금 권난동이가 하는 짓을 보면요, 사실상 여러분들 국힘당은 지금 전면전이죠. 지금 국힘당은 완전 그냥 영남 자민련이 되려고 마음 먹었어요. 지금 국힘당 나경원이랑 권영사에서 권영사가 됐나요? 누가 됐어요? 비대위원장 누가 됐어요? 이럴 때는 민주당도 기득권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아. 내 방송에서는 이런 거 안 통해. 내 방송에서는 이런 게 안 통해. 나는 민주당이
국힘당보다는 100배 잘한다고 생각해서 국힘당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을 응원하는 거야. 나는 국힘당만 없어지면 나는 다른 정당을 응원해주고 싶어. 응? 지금 국힘당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권난동이 왜 난리칠까요? 권난동이 난리치면요, 국힘당은 뭔가 리더가 있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 여러분들 안 되는 집안에서는요,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집안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국힘당은 지금 거의 내전 상태예요. 지금 텔레그램 대화록 누가 유출했냐, 텔레그램 대화록 누가 유출했냐 갖고 지금 막 친한 게냐 아니냐 지네끼리 막 싸우는데, 지금 얘네들이 오로지 민심은 뒤로 하고 지금 반성과 사과 그 어떤 것도 없고, 얘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 쿠데타 이후에 반성 없죠, 사과 없죠. 그냥 한동훈 내쫓고 이재명 당대표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죠. 응? 그냥 윤석열이 얘기하는 앵무새 노릇하죠. 응? 지지층 결집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선거할 때 지네 지지층 갖고만 선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왜 막 나가냐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도 사과의 골든타임이 있는 거고 쇄신의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놓쳤어요. 지네가 봐도 국민들에게 윤석열 내란 이후에 한동훈과 함께 뭐 죄송합니다 하고 대금 뭐 예전에 무슨 천막 당사로 가든지 막 이런 짓거리라도 퍼포먼스라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냥 자기네 영남의 지지층 결집, 배신자 프레임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라도 왜 윤석열은 끝났지만 자기네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은 끝났더라도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TK 국민들,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을 얼마나 알로 보고 무시했으면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배신만 안 하면 찍어줄 거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못된 정당이죠. 지금 국힘당 아마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좀 걱정되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은 구속은 기정사실화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석열 구속과 이제 헌재에서 탄핵의 어떤 심판이 언제 나올 것이냐, 뭐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안에 나온다. 그러면 5월 말, 5월 중순 또는 6월 초 대선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뭐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있고 얘기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제명인의 마을의 회장직을 그만두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외연확장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만 보고 간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제명인의 마을의 어떤 강한 단결력과 응집력으로 민주당 수박 척결의 1등 공신이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제명인의 마을의 회장을 그만두신 거는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내부에서 민주당을 흔들 세력은 없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연관을 시켜서 공격하잖아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어떤 글이 올라오면 또 제명인의 마을의 어떤 그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장직을 내려놓으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몇 %예요, 여러분들? 거의 50% 근접하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한 50% 근접을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엊그저께 나왔죠. 몇 프로 나왔죠? 37%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뭐 오세훈, 뭐 그 홍준표 얘네들이 한 5%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유보들이 좀 많죠. 유보가 뭐 14% 이렇게 되죠.
당 지지율보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20대의 지지율이 좀 낮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저것들이 이재명 당대표하면 악마화시키고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다 우클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융 커뮤니티나 뭐 단체 금융 단톡방 커뮤니티 그 다음에 그 맘카페 이런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또 엄청난 세금 때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많이 오죠. 지금 내년 대선의 그 변수는 아니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50% 가까이 가는데 지금 대선 후보잖아요. 후보가 37%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율보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했군요.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높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당 지지율이 50%고 지금 대권 후보 지지율이 37%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 거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지지율은 확정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요, 대선은 누가 나올지 몰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라는 단독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37% 나온 거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국힘당은 당 지지율이 24%인데 저쪽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은 5%밖에 안 되잖아요. 저쪽의 지지자들의 생각해봐요. 국힘당 지지율이 24%예요. 근데 저쪽 대통령 후보 지지율들 5%밖에 안 돼요. 유독 이재명 당대표만 민주당 50% 나오는데 왜 이재명 37% 나오냐. 이건 공격령이다라고 말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재명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은 37%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확정되면 그렇죠. 아직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37%라는 거는 거의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딱 된다 그러면 50%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렇잖아. 뭐 우원식 의장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뭐 김두관, 뭐 김동연, 뭐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올 어떻게 알아? 왜 자기는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높은 거냐면 국힘당은 싫지만 이재명도 별로라는 사람들 주변에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죽어도 국힘당은 못 찍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적합하냐고 할 때 난 이재명 싫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의 선택은 국힘이냐 이재명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국힘이냐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때는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런 혼란 시기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30%, 37%라는 거는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이런 뭐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처음에 조중동의 언론의 논조를 얘기한 거예요. 당대표 지지율은 50%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50%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37%밖에 안 된다. 20대의 지지율은 더 낮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데 37% 넘으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50%, 60% 넘어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해봐요.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7%거든, 48%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37%예요. 그럼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국힘당은 당 지지율이 24%예요. 국힘당 대선 후보 지지율 제일 높은 새끼가 5%예요. 얘네들은 뭐라고 안 해요. 이재명 당대표만 뭐라고 하죠.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는 갭이 10%밖에 안 나는데 저쪽은 당 지지율 24%인데 저쪽은 5%란 말이야. 저쪽도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렇게 낮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밖에 안 난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말은 사람들이 확정을 얘기하자 확정됐다라고 얘기 안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대권 후보로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응? 그러면 이번 대선의 이제 변수가 뭐냐면 저는 적어도 5월달 안에는 꼭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년 대선에 왜 이준석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내년 대선에 이준석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이가 만 40세가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이게 만 40세가 될 때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가 돼요. 근데 이준석이가 85년 3월 31일생이에요. 이준석이가 85년 3월 31일생이라서 사실상 4월달부터는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쟤는 또 이제 젠더 갈라치기 하고 난리 치겠죠. 그러면 지분을 얻으려고 지분권을 가지려고 대선 때는 진짜 나 이 새끼 내가 절대 키워주면 안 되고 결국은 이 입진보들이 이준석이 이미지 상쇄시켜줘 갖고 국회의원 당선시키 민주당 떨어지고 국회의원 당선됨으로써 골칫거리거든. 결국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이 이런 새끼들 윤석열 욕한다 그래갖고 민주 진보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허구한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높아져갖고 국회의원 당선된 거 아니에요? 얘를 왜 키워줍니까? 얘 안 키워줬으면 민주당이 이겼어요. 민주당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윤석열 욕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준석 여기저기서 민주정에서 이미지 쇄신시켜주고 변화시켜주고 이런 새끼를 왜 당선시켜줘갖고 이번 대선에 나오면 또 20대 30대 뭐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 젠더 갈라치기로 해갖고 뭐 2% 이준석 3% 5%만 나와봐요. 우리가 얘한테 손 안 내밀 수가 있나? 안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 5%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거거든. 왜 이준석으로 살려주냐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나중에 다 이준석이가 민주당 가입할 놈입니까? 이준석이는 뼈부터 어린 일베 꼰대 일베예요. 젊은 일베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이런 거 아휴 결국은 이번 대선 때 이준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내년 만약에 대선이 6월달이 되면 이제 오세훈이가 대선 나오냐 안 나오냐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2026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재보선 선거가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1년 미만으로 남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요. 시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으면 부시장이 대신 그 시장직을 하고 재보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이 되면 오세훈이가 1년 미만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과연 시장직을 던지고 대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몇 월에 대선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치,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검찰이 그것도 잡고 있는 게 나는 가장 찝찝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이번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통과시키면 바로 명태균 특검으로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차곡차곡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거 이번에 한덕수랑 어떻게든지 단판을 져갖고 통과시키고 바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해야지 빨리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나 이런 자료들을 빼갖고 올 수 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명태균 특검은 대선용이다. 대선에
거기에 다 걸려 있잖아.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다 걸려 있잖아. 응? 하여튼 지금 잘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키는 잡고 있는데 일단 24일 최후 통첩.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23일날 비상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고, 민주당이 23일날 비상행동을 들어가는 것은 한덕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최후 통첩도 한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민주당이 이제 비상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지켜보자고요. 근데 그거는 국정 참여는 절대 국힘당 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오늘 일요일 심층 분석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갖고 짧게라도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